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안영재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리 몸의 소화기관 중에 하나인 대장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물이 입, 식도, 위, 십이지장, 그리고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결장의 시작은 맹장인데요. 맹장은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행결장, 횡행결장,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그리고 S상 결장을 거쳐서 직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장의 총 길이는 약 15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름은 약 5cm입니다. 그리고 직장은 약 15cm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장과 직장으로 나뉘는 대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이제 소장에서 대부분 소화가 되면 이 음식물은 아직 걸쭉한 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음식물이 대장으로 들어가면 음식물에 있는 수분과 전해질을 마지막으로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대변이 직장에 들어가서 보관이 되어집니다. 이 양이 차게 되면 우리가 변이를 느끼게 되고 그때 이제 항문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몸 어디서든 참 무서운 병인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대장암은 여러 형태의 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이 다룰 내용은 네. 이 선암에 대해서고요. 우리의 대장 제일 안쪽은 점막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선암은 이 점막층에서부터 기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발생 부위에 따라서 결장이 생기면 이제 결장암, 직장이 생기면 직장암, 저희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기 악성 종양 대부분에서는 사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예방적 대장 검사가 조기 진단과 완치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장암은 어떤 경우에 잘 걸리게 될까요? 예, 대장암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전적 요인으로는 가족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가족분들 중에 용종이 있었다거나 대장암이 있었다거나 그 외에 자궁암이라든지 네. 그리고 난소암, 위암 등이 걸린 분이 계신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 요인이 확실한 경우를 우리가 유전적 대장암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것이 전체 대장암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가족분들 중에 대장암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약 2배에서 8배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장암 발생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환경적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령, 그리고 병력, 시기, 기타 요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대장암의 약 90% 이상은 50대 이상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서구식 식습관 때문에 이 연령층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같은 이런 만성 염증성 장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대장암의 위험도가 약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육류를 우리가 섭취를 한 분들은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육류라고 딱 통칭을 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고칼로리 식이를 하시는 분들은 대장암이 훨씬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동이 부족해서 이제 비만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평소에 음주를 많이 하신다던가 흡연을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은 대장암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암은 무엇이든 조기의 발견이 참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대장암 증상은 어떤가요? 대장암의 초기에는 네.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이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추천을 하듯이 50세 이상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상은 우리 전신 증상과 국소 증상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신 증상으로는 먼저 체중 감소, 그리고 심한 피로감, 그리고 식욕 부진, 그리고 구토 같은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빈혈이나 황달 같은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장암 국소 증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먼저 대장암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네. 예, 평소에 변비가 없던 분이 변비가 생긴다던가, 네. 또 갑자기 설사가 생긴다던가, 그리고 배에 만져지지 않던 어떤 혹들이 만져진다던가 하는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평소 가스가 많이 차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스가 차면서 복부팽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복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배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예,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다든지 네. 아니면 대변색이 진해져서 짜장면 같은 그런 색깔을 띄었을 때는 대장암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장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예, 대장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수술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은 병기가 설정이 됩니다. 이 병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죠. 대장암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 대장암의 예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네.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네.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을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체중도 정상으로 유지를 하고 또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암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규칙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막층에서 용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 용종이 나중에 암이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규칙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대장암을 거의 100%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장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유익한 건강 정보 알려주신 외과 전문의 안영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